안녕하세요, 여러분. 중국 산업 정책. 와, 이거 정말 거대한 주제죠? 네, 맞아요. 뭐 맨해튼 프로젝트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크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워낙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도 바로 이 복잡한 시스템의 속을 들여다보는 내용인데요. 네, 그 매년 나오는 정책 문서만 해도 10만 건이 넘고 그중에 한 20% 이상이 산업정책 관련이라니까요. 규모가 정말. 상상 이상이네요. 네, 뭐 중국 제조 2025 같은 아주 큰 국가 계획부터 저기 안칭시 같은 곳의 농촌 유통 시스템 지원 공고처럼 아주 세부적인 지역 정책까지 진짜 다양하죠.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파악한다는 건 글쎄요,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.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이겁니다.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중국 산업 정책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? 이게 뭐 인간의 분석 능력을 넘어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여기서 이제 AI가 등장하는 거죠. 네,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한밍팡 교수 연구팀이 구글의 제미나이 AI 모델을 활용해서요.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나온 수백만 건의 공식 문서를 싹 분석했어요. 수백만 건요? 와, 네. 그 중국의 주요 법률이나 정책 데이터베이스인 pkullaw.com 같은 곳의 자료를 활용한 거죠. 그 많은 문서 속에서 AI가 산업 정책만 골라내고 또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, 어떤 정책 도구를 썼는지 이걸 다 분류했다는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정말 방대한 작업이었죠. 근데 이게 정확도는 괜찮았을까요? AI가 제대로 했을지?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. 연구진이 AI한테 전문가처럼 내용을 평가하게 시키기도 하고 또 무작위로 샘플 뽑아서 직접 검토도 하고요. 아하. 네, 다중으로 검증을 한 거죠. 심지어 다른 AI, 그러니까 오픈 AI 모델로 교차 검증까지 했다고 합니다. 꼼꼼하게 했네요. 네, 덕분에 지난 20년간 중국 산업정책 지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셈입니다. 자, 그럼 그 AI 분석 결과 중국 산업 정책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지 한번 보죠. 보통 보조금 많이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이 점이 먼저 눈에 띄네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보조금이 물론 제일 흔한 도구긴 합니다. 한 41% 정도니까요. 네. 근데 연구에서 분류한 정책 도구가 20가지나 되는데 그중 하나일 뿐이고 심지어 보조금이 아예 없는 정책도 많다는 거죠. 아, 그래요? 네, 오히려 뭐 저리융자라든가 토지 제공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직접적인 지원은 한 15% 미만, 또 외국 경쟁 막아주는 보호 조치 같은 건 9% 정도로 생각보다 비중이 낮았어요. 생각보다 낮네요, 정말. 네. 중앙정부 정책의 한 40%는 보조금 대신에 뭐 품질 기준 강화 같은 규제 방식을 썼다는 점도 상당히 의외인데요. 맞아요. 그 부분도 중요해요. 심지어 오염 유발 산업처럼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다고요? 한 3% 정도? 네,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단순히 보조금이나 관세 이런 걸로만 보면 전체 그림의 진짜 일부만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. 그렇죠. 실제로는 뭐 규제, 정부 투자, 인재 유치, 훨씬 다양한 수단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.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도 흥미로운데요. 예전에 비해서 세금 감면이나 좀 노골적인 보호주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요? 그렇습니다. 대신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정부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. 거의 벤처 캐피털 역할이죠. 네네. 그리고 공급망을 키운다거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거나 또 정부 구매나 소비자 보조금으로 수요를 만드는 뭐 이런 새로운 도구들이 2000년대 초반이랑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. 아, 새로운 방식들이 늘었군요. 네. 특히 도시 정부들이 중앙 정부나 성정부보다 이런 새로운 도구를 더 빨리 채택하는 그런 경향도 보였고요. 또 하나 놀라운 건 당연히 제조업 중심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정책 대상 중에 제조업 비중을 한 29% 정도고 서비스업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점이에요. 농업도 꽤 되고요. 17%나 맞아요. 그것도 좀 의외죠. 네, 도시별로 좀 강점이 있는 산업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고요. 네. 특히 좀 돈 많고 뭐랄까 정책 역량이 좋은 도시들일수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모습이 뚜렷했어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드러납니다. 바로 산업 동조화라는 건데요. 아, 산업 동조화요? 그 양쯔강 삼각주 41개 도시 중에 38개가 차세대 IT나 AI를 택했다는 그 사례 말씀이시죠? 네, 바로 그겁니다. 다들
비슷비슷한 산업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특히 2013년 이후로 도시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더 많이 따라가면서 이런 경향이 좀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어요. 서로 좀 모방하게 되는 거죠? 그럴 수 있겠네요. 나중에 따라하는 도시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실제로 연구에서도 산업정책하고 기업 생산성 사이의 전반적인 관련성은 좀 혼재돼 있고 미약하다.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. 그렇군요. AI 덕분에 정말 베일에 쌓여있던 중국 산업 정책의 그 거대한 규모, 또 다양한 도구들,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네요. 네, 단순히 보조금 지원,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힌 정책 환경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, 또 그게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나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.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가 이렇게 복잡한 산업 정책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줬는데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. 혹시 AI 같은 이런 미래 산업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도 AI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좋은 질문인데요. 네. 분석 결과 드러난 산업 동조화라던가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 같은 그런 함정을 피하는 데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